전산세무 2급 교재는 127페이지고, 이번 시간에는 100회 기출문제, 원가액의 이론 문제 6번. 한국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농업 시간의 기준을 배부하고 있다. 그 직접 농업 시간이 배부 기준이고요. 제조간접 배부 차이는 40만 원 가대이다. 단기의 실제 직접 농업 시간은 3만 5천 시간이고, 단기만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만 원이다. 직접 농업 시간당 예정 배분은 얼마인가? 그럼 제조간접비 계정을 먼저 그리고 제조간접비 계정 차변에는 실제 제조간접비 계정 대변은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적어줍니다. 그 차변에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는 100만 원이고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얘가 이제 제공품 계정 가는 건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가 따지면 문제로 주어졌어요. 그지? 어? 45만 원, 40만 원 무슨 배부? 가대배부란 얘기는 어, 실제보다 예정이 40만 원 많다는 얘기잖아. 그지? 어? 그러니까 차변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40만 원이고 이 금액은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실제보다 40만 원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가대 배부가 된 만큼 원가에서 빼줘야 되고 그러면 얘가 14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고 실제 지금 노무 시간이 3만 5천 시간이니까 여기를 가로놓게 준 거 여기를 그지?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직접 노무 시간 곱해서 140만 원 나오는 거니까 140만 원은 예정 배부의 140만 원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인 3만 5천 시간 나눠주면 시간당 배부율은 40원이 나와요, 40원. 그 얘는 요 틀을 외워다가 푸는 가로놓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예정 배부율은 연초에 미리 정한 예정 제조간접비 총액을 직접 노무 시간 나눠서 구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6번 답은 3번이 답입니다. 한 번이 다 가로놓기 문제라는 거. 7번. 한라는 직접 배부법으로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배분한 후 절단 부문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보조 부문은 설비 부문과 동력 부문이 있고 제조 부문은 조립 부문과 절단 부문이 있고 설비 부문은 시간을 기준으로 동력 부문은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고 금액이 30만 원, 설비는 30만 원, 동력은 25만 원, 조립 부문은 75만 원, 절단 부문은 90만 원이고 직접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 이것도 같이 쓰면서 한번 해보면 이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정확하지 않는 방법이고 첫 번째 설비 부문.
이 30만 원을 고리가 절단 부문의 배분. 보조 부문 간에 설비 부문과 동력 부문이 주고받은 용역 수수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비도 조립과 절단에만, 동력도 조립과 절단에만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 부문 30만 원 곱하기 거기 배부 대상은 조립과 절단이고 배부 대상 밑에 나와 있는 숫자의 합이 무슨 기준이다? 배부 기준이다. 조립은 400시간, 절단은 600시간 해서 예, 총 배부 기준은 1000시간이고 1000시간 중에 조립이 400시간. 절단 부분의 총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조립은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지? 음, 참고로 절단도 총 1000시간 중에 절단 부분이 600시간이고요. 설비 부분 30만 원을 1000시간 나눠주고 그럼 배부율이 시간당 300원인데 300원 곱하기 조립이 400시간이니까 조립 부문에 12만 원 배부하면 되고 시간당 배부율은 300원인데 절단이 600시간이니까 곱하면 절단 부문에 18만 원 배부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력 부문 25만 원을 등록 부문 25만 원을 조립과 절단 부문의 배분. 등록 부문 25만 원 곱하기 배부 대상인 조립 부문에 나와 있는 킬로와트가 300킬로와트, 절단 부문에 나와 있는 킬로와트가 200킬로와트, 그래서 총 500킬로와트가 배부 기준입니다. 총 500킬로와트 중에 조립이 300, 절단이 200, 여기 조립이 300킬로와트, 총 500킬로와트 중에 절단이 200킬로와트, 배부하고자 하는 금액 25만 원을 500킬로와트로 나누니까 1킬로와트당 배부율은 500원이고 조립은 300킬로와트니까 조립 부문에 15만 원을 그다음에 배부율 500원 곱하기 200킬로와트 하니까 절단 부문에 10만 원을 배부하면 됩니다. 이거 즉 절단 부문 절단 부문의 총원가 절단 부문 총원가는 자기 부문 발생액 절단 부문 자기비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지? 10만 원. 90만 원 플러스 설비 부문 배부액 18만 원 플러스 동력 부문 배부액 10만 원. 그래서 합계 118만 원이 되겠네. 그지? 이 118만 원이 절단 부문의 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답은 4번이고요. 7번 답은 4번이고, 있을까요? 8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총 제조원가 구하면 얼마인가?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를 주고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래요. 그러면 단기총 제조원가가 나오는 계정을 그려야 돼요. 단기총 제조원가가 나오는 계정의 원칙은 제공품 계정입니다. 이 제공품 계정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하는 게 목적이고 저번 달에 만들다 남아서 넘어왔다. 무슨 제공품? 기초제공품이 3만 원이고 이번 달에 만들려고 총 투입한 거 단기총 제조원가. 이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더한 것만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번 달에 만들다 남았다.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만 원을 빼면 단기 완성품 원가가 나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근데 지금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는 제품 계정을 그려줘야 돼. 제품 계정. 제품 계정은 매출원가 구하는 게 목적이고 저번 달에 팔다 남아서 넘어왔다. 기초 제품 5만 원. 플러스 단기 제품 이번 달에 팔려고 만들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두 개 더한 것만큼 팔 수 있는데 이번 달에 팔다 남았다. 기말 제품 4만 원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는 거지. 따지면 이것도 가로놓기 문제예요. 그래서 대변합계가 59만 원이니까 차변합계도 59만 원이 나와야 되고 기초 제품 5만 원 빼주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54만 원이 나와요. 그럼 제품 계정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공품 계정 대변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또는 단기 완성품이니까 같은 거죠. 54만 원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대변합계가 55만 원이고 그러면 차변합계도 55만 원이 되고 기초정품 3만 원 빼니까 단기총 제조원가는 얼마다? 52만 원이 되는 이것도 가로놓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8번 답은 2번 52만 원 단기총 제조원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을까요? 9번 수정은 종합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기말정품 원가는 얼마인가? 원가 흐름의 가정은 선의선취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모든 원가는 전공정에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재료는 무슨 착수시에 공정? 착수시에 전부 투입한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지금은 재료도 어떻게 하는 거야? 공정에서 어떻게? 균등하게. 그러면 재료비의 완성도하고 가공비의 완성도가 같아요. 그럼 재료비의 완성도와 가공비의 완성도가 같으면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기초정품은 7,800단위이며 완성도는 50%이고 그 여기 완성도 50%는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도 둘 다 똑같아요. 어? 재료비도 완성도 50%, 가공비도 완성도 50%. 단기적 45,000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고 기마정품은 5,500 단위이며 완성도는 50%이다. 기마정품 완성도도 재료비 50%, 가공비 50%. 단기총 발생원가는 161만 5,250원이고
단기총 발생원가는 뭐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착수원가, 단기총 출입원가 다양한 편으로 나오고 기출용품이 몇 개고 7,800개고 단기 탁수량이 단기 중 투입한 게 4만 5천 개니까 그럼 7,800개하고 4만 5천 개하고 해서 5만 2,800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데 만들다 남은 기말용품이 몇 개니까 5,500개니까 단기 완성품 수량은 몇 개다? 47,300개입니다. 앞에서는 완성품 수량이 몇 개인지 줬는데 지금은 안 준 거야. 기초정품에다가 단기 착수량, 단기 투입량, 단기 총 제조 수량 더한 거에서 기말제품 수량을 빼서 단기 완성품 수량이 나왔고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도가 같은 경우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합쳐서 계산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죠? 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은 단기 완성품 수량 47,300개 플러스 기말제공품 환산량. 기말제공품 수량이 5,500개. 5,500개에 완성도가 50%고, 그리고 우리 5,500개에 50% 하면 2,750개고,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평균법이죠. 이제 여기다 이제 기초 환산량만 빼주면 선의선출법입니다. 기초정품 수량은 7,800개. 완성도는 똑같이 50%. 7,800개에 50% 하니까 3,900개가 기초정품 환산량이고요. 47,300개 플러스 2,750개 마이너스 3,900개 하니까 46,150개가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단가는 선의선출법은 그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기초를 뺐으니까 단가를 구할 때도 기초를 빼고 구해줘야 돼요. 그지? 그래서 기초용품 원가가 아예 안 나왔네. 기초용품 원가 얼마인지를 아예. 단기 총 발생 원가가 161만 5,250원. 단기 총 발생 원가가 161만 5,200원인가? 5,250원. 나누기 완성품, 선선주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46,150개. 결국은 161만 5,250원이 46,150개 만들 수 있는 원가라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161만 5,250원 나누기 46,150개 나눠주니까 환산량 단가는 30원.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해서 우리 한 개 만들 때마다 30원씩 원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기말제공품 원가는 이 완성품 환산량 단가 35원 곱하기 기말제공품 환산량. 기말제공품 환산량은 여기서 구했죠. 2,750개. 환산량 단가 35원에다가 2,750개 곱하니까 96,250원이 기말제공품 원가예요. 그래서 9번 답은 2번이 답입니다. 9번 답은 2번.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제로비의 완성도가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니까 완성도 100%. 지금 문제는 제로비와 가공비 모두 그지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완성도가 같아요. 완성도가 같으면 제로비와 가공비를 구분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9번 답은 2번이 답이고. 10번. 다음 중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가장 틀린 것은 종합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를 제품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1번은 맞는 표현이고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그 제품 만드는 별로 그지? 예, 제품 만드는 별로 제조 지시서가 나가요. 그지? 1번은 맞는 거.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며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야 되고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발생 원천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이다. 우리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무슨 간접비를? 제조 간접비를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이죠. 그지? 3번이 틀린 거예요. 제조 간접비를 부문별로 집계하고 배분하는 방법 3번이 틀렸고 원가 부문은 원가 발생에 대한 책임 관리로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조직단을 의미한다. 10번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00회 기출문제 원가에게 이론 문제가 끝났고요.